건강 비결로 생강즙을 공개해 주셨어요. 네. 생강즙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도움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통증과 냉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생강이 굉장히 도움된다 그래서 7년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생강을 한 톨씩 제가 먹었어요. 뭐 겉절이 하는데도 막 이렇게 좀 막 그렇게 채 가셔서 넣고 예. 찌개는 뭐 된장찌개 뭐 다 뭐 김치찌개 다시 기본으로 다 넣고 그다음에 생강 채 썰어가지고 마늘, 간장, 고춧가루, 들기름 섞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 놓고 고기나 가지 같은 거 가지나물 할 때 그다음에 뿌리 채소 구워서 먹을 때 막 곁들여서 굽기도 하고 뭐 계피랑 대추 넣고 생강차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생강을 꾸준히 진짜 한 7년을 먹었더니요. 어느 순간 몸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이 막 이 쑤시고 아팠던 통증이 이게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별 포장된 생강즙이 있어서 생강을 훨씬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생강즙 하나로 건강을 아주 간편하고 알뜰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생강차는 아까 기본이었고 배수까지 손쉽게 만들어 드시던데 야, 이 정도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온성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바로 냉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음식이자 약이라고 하는데요. 처방의 70% 이상의 생강을 사용합니다. 그래요? 한약 처방에 중요한 조제 법칙이 있는데요. 바로 강삼조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강삼조이. 네, 바로 한약을 다릴 때 생강 3쪽과 대추 2개는 반드시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요? 이러한 생강은 조선시대에는 왕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의 한 수로 여겨져 왔는데요. 약골이었던 용조 임금님은 허약한 위장을 보강하기 위해 한약과 생강을 함께 다려 먹었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5세 내외이던 시절에 83살까지 천수를 누린 장수대왕이 됐습니다. 500을 넘게 사셨네. 소사 맙소사 진짜? 소사 건강 소사 어쩐지 제가 예전에는요 찬 음식을 못 먹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배탈 나고 다. 찬 음식을 먹었다 하면은 체하고. 그런데 이 생강은 따뜻한 음식이라고 제가 이제 누차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밀가루 음식이나 생선을 먹을 때 무조건 생강즙을 제가 먹어요. 찬 음식을 먹어도 아랫배가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아, 저도 걸핏하면 이제 속이 꽉 막힌 듯할 때 많거든요. 특히 그 냉장고에 둔 반숙란 이런 거 그냥 집어 먹었다가 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는데 김보아 씨 말씀 듣고 보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생강즙을 저는 꼭 먹어야겠어요.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성질에 따라서 냉성 식품과 온성 식품으로 나누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달걀은 성질이 차가운 냉성 식품입니다. 그래요? 달걀은 영양가가 높지만 먹고 나서 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잘 먹는 국수나 빵, 과자는 물론 해조류나 생채소, 또 생과일, 그리고 돼지고기, 생선도 바로 냉성 식품으로서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냉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은 또 너무 자주 먹으면 냉증이 유발되고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보아님께서 찬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무조건 생강즙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강의 그 따뜻한 온기는 냉성 식품의 찬 성질을 중화해줄 뿐만 아니라 몸속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서 체온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만큼 제대로 알고 정확히 드신 것 같아요. 더불어 이제 온몸이 쑤시고 아픈 전신 통증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이 생강은 고대부터 서민의 금이라고 불리면서 향신료는 물론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절염과 근육통 치료에 널리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생강이 전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통증 유발자인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생강의 핵심 성분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네. 진저롤과 쇼가올은 항산화 작용과 세포 활성은 물론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식물성 영양소인 폴리페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식품별 항염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항염식품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양파나 마늘보다도 생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아니 양파하고 마늘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장수 식품의 대표적인 그러니까요. 음식들이잖아요. 야, 근데 생강이 그보다도 염증을 제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생강은 약 5,000년 전부터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되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신경질환 등에도 사용되면서 자, 천연 진통제라고도 불렸습니다. 천연 진통제. 생강의 풍부한 진저롤과 이 쇼가올 성분이 이 항염 작용을 통해서 진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이 골 관절염 환자에게 생강 추출물을 6주 동안 섭취하게 한 결과 예. 대조군보다 무릎 통증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12주 동안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생강가루를 이렇게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보다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골 관절염 환자에게 생강가루를 섭취하게 했더니 예. 이 관절염 환자 중에 4분의 3 이상이 이 통증이라든지 완화됐구나. 부기와 같은 것들이 완화가 되었고요. 야. 그리고 통증 또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 생강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편두통 치료제를 섭취한 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을 고통스럽게 하는 관절통과 근육통을 꽉 잡아주는 거잖아요. 또 궁금한 게 이 추운 날씨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를 달고 사는데요. 이럴 때도 생강즙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강즙이 진짜 저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항상 진짜 늘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네. 제가 생방송을 한 30년 한 것 같아요. 데뷔하고. 근데 기침을 생방송을 했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담당 우리 괴로워. 감독님이 제발 목 관리 좀 하고 오시라고 그럴 아하. 정도로 해서 늘 목도리를 여름에도 제가 두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생강을 열심히 먹은 뒤로는 감기 한 번을 제가 안 걸렸어요. 와, 신기하다. 생강즙을 잘 챙겨서 드신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와. 이 인도의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생강을 호흡기 그리고 순환기 질환에 사용이 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으로 비슈와 배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강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기관지 건강은 물론이고 천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천식을 유도한 쥐에게 생강 추출물을 사용을 했더니 염증 세포가 감소를 했고요.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에서는 생강은 담을 삭히고 또 숨이 차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해서 감기나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 등 각종 균에 대한 세균 작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생강 추출물 섭취 후에 기침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기관지 수축을 유도한 쥐에게 생강 오일을 투여한 결과 근육 이완 및 혈관 수축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식과 기침을 유발하는 기관지 수축을 개선하고 기관지 확장에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특히나 이런 날씨에 따뜻한 그 물에다가 네. 즙만 타면 그게 생강차니까 그렇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잔기침 혹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